자, 각 변호사님은 부인의 사건을 변론하면서 그리고 또 지난 1년 7개월여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사실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나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지금 경위 어찌됐든 그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도 사실 삼가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 제대로 정치를 해야지만 국민이 행복한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비록 정치적인 입장은 다릅니다만 저는 대통령이 사실 잘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늘. 예. 근데 한편으로는 원래 사람의 그 본성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조금 좀 더 배우고 그 본인이 부족한 것을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것이고요. 네. 과거 윤석열 검사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얼마나 다른지 지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하나의 검사 혹은 출세한 검사 혹은 힘 있는 검사였는데 지금은 그 검사를 초월한 초월적 존재의 검사로서 스스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그 검사로서 당시의 모습을 보면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법률도 어기고 미국의 법도 어기고 국정원과 공조도 하고 그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는 검사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가 하는 행위를 뭐 칼을 부리는 행위로 본다면 실제로 제가 그 칼을 맞아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 특히나 칼을 맞아본 변호사로서 그 법률을 도구로 한 수사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써온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걱정에 그치지 않고 그게 사실 현실에서 그게 사실은 보여지고 있죠. 사실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예, 그 걱정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일들도 보게 되면 그 집권 여당 대표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국민들이 모르실 거라고 추측할 겁니다, 아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까지 임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는 소식 들었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쨌든 뭐 보도를 통해서 분명히 그걸 접하셨을 텐데. 제 처가 수사를 받은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참 왜 검사들이 정권에 충성하는 수사를 하는지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보게 되면 아주 출세한 검사가 됐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특검으로 임명이 되고, 특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정부가 또 바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그렇죠. 검찰총장까지 됐습니다. 또 그걸 바탕으로 지금 대통령까지 됐고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때도 저는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이게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한번 썼고 그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한껏 높였던 사람이 더 큰 권한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임명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도록 저는 분명히 조언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제시를 했고, 예. 제가 근데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없어서 예. 그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달은 했었습니다. 예. 예. 제가 그때 쓴 표현은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예. 적중하셨네요. 씨앗이 될 것이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걸 보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제가 그때 딱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이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고요. 네. 저는 그때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자천도 당하고 고생했으니까 일종의 거기에 대한 보답이다. 그런 정도로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될 때는 또 전혀 다릅니다. 검찰총장과 지검장의 권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총장에는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곽 변호사님은 재앙의 씨앗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미 예측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신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알고 계셨을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부 기사가 도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 기사들을 보고 있었을 테고. 예. 예. 그리고 그때가 이제 막 정치를 이제 시작하고 있을 즈음이니까 더 잘 봤겠죠. 그러면은 누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렇게 윤석열 검사를 신뢰하고 중용을 했단 말이죠. 저도 왜 그랬을까라고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예. 실마리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사실은 그게 잘못된 워딩인데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지지율을 견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네, 아무튼 결국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살권수라고 우리가 약칭해서 얘기하는데 그 살권수의 조언이 결국 본인한테 돌아온 셈이에요. 조국 전 장관들을 통해서.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았죠. 예, 물론 본인한테 대한 수사는 개시되지 않았지만 사실 주변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제처에 대한 그 수사가 그때가 2012년 2월부터 개시가 됐고 그해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 4월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곧 다시 그 습성,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전직 권력자들의 뒤를 캐는 수사를 개시하는 습성이 또 발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휘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하에서 통계 관련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이 이미 그 전에 처리가 됐었는데 다시 그거를 다시 그 재기 수사 명령을 해서 지금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 데자뷰입니다. 2012년에 그렇게 당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12년 만에 다시 그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사위가 또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이상직 전 의원하고 관련된 취업건으로. 그러니까 거의 물론 모든 역사적 사건은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되풀이된다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진짜로 되풀이되고 있긴 해요. 이제 일단 참 아쉬운 것은 등장인물이 달라야 되는데 등장인물이 같은 사람이 지금 두 번씩이나 10여 년 동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곽 변호사님은
아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까지 결국 만들어서 이렇게 또 다시 전 정권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포괄적으로는 당연히 임명권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 판단에 대한 책임과 임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 책임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예. 뭐 선출직 권력이었던 예. 대통령의 자세고, 그리고 보통 정치인은 항상 또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논리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미 이제 노무현 사이보다는 곽상은이라고 하는 이제 독립 정치인으로서 선언을 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국민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들한테요? 네. 아, 국민들한테는 예. 아니 지역 종로 구민도 지금 이제 출마하시려고 하는 종로 구민도 사실 국민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선거에 출마하는 그 정치인으로서, 그 출마자로서는 그 정치 본연의 기능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정치 본연의 기능이 선거로서 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정치 본연의 기능은 어떤 사람이 그런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정치가 매우 퇴행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원래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을 위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의 삶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관전을 위하는 것인지를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삶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 삶이 나아지고 정치가 나아집니다. 사실 뭐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솔직히 정상적인 삶이 빨리 복원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 코로나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삶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이 그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원인과는 상관없이 현실은 현실대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좀 타개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정말 큰일입니다. 예, 아무튼 정상적인 삶을 복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우리 곽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추고 뉴욕에까지 직접 가서 노정현 관련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 노무현 대통령을 평소에 존경한다고 말해 왔는데요. 과연 그 말이 정말 진심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방송하는 게 참 힘들어요, 보니까. 근데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보니까요, 이게 실제로는 제 몸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얘기들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말을 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좀 이게 미래 전망적인 얘기도 아니고 과거 회고적인 얘기인데다가 이게 저만의 특유한 경험이고 다른 사람들 공유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사실 그걸 인터뷰해야 되는 기자로서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상처를 쑤셔야만 하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검사도 그렇기도 하지만 기자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좀 평가를 해보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이제 그 12년 전의 일을 제가 다시 떠올리게 했네요. 근데 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찰 문건이 존재할 정도로 사실은 얼마나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한 제공된 것만 그 정도니까요. 근데 왜 그랬는지
참 의문스럽고 근데 그것이 아마 그런 거겠죠. 이제 정치적인 모든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냥 스스로에게는 네. 굉장히 살아줘서 감사하다 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당연히 살아야죠.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오늘 곽 변호사님 모시고 12년 전에 깊은 상처일 수 있는 사건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아봤고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삶을 복원시키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곽 변호사님의 비전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